캐나다뿐만 아니라 또 특히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북미를 생각한다면은 뭐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 밴쿠버가 또 거기 같은 그 시간 그 타임존에 있다 보니까 또 다 가깝고 또 북미는 하나의 시장이다 보니까 또 좀 더 그 여러 방면으로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땅에서 생물학을 하다가 또 기계공학을 했다가 MBA를 했다가 변호사를 했다 정치까지 그리고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서 사실 이제 부티크 로펌 그리고 캐나다 변호사로서 한국 로펌이랑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데 랄프 월도 에머슨이 얘기했듯이 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은 다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북미 진출한다면 어차피 그 미국 시장을 이제 생각하고 진출하실 텐데 워낙 큰 시장이고 그렇지만 저로서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캐나다를 우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인 경우에는 저기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같이 캐나다에 합작 회사를 설립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그 자동차 그룹이랑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캐나다 원료를 사용해서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미국 시장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조건으로 뭐 자원 풍부한 캐나다에서 또 기술력이 풍부한 한국이랑 진짜 좋은 벤처로서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진출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자, 디터뷰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드디어 제이신 만났습니다. 디라이트 오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딜라이트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그 러소사이티 변호사회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켜야 돼 있는데 그게 9월 말로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초서부터 공식적으로 딜라이트 밴쿠버 사무소가 설립이 된 거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무법인 딜라이트. 맞습니다. 저기 그 국내 러펌들이 해외 여러 군데 진출을 했지만 현지 자격 있는 변호사가 현지에서 또 특히 북미에서는 최초로 이제 우리 딜라이트가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긴장도 되지만 또 보람도 많이 있습니다. 야, 북미를 밝혀주는 이 제이신 변호사님. 네. 캐나다에서 어떻게 딜라이트를 아셨어요? 딜라이트를 저는 알기 전에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제가 그 최초에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그때쯤에 서울에서 활동할 때 법무법인 그 태평양에서 그때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이 거기 조인하셔갖고 그때 같이 잠시 일을 했었는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저한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좋은 기회 맞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또 워낙 또 새로운 그 환경이고 또 저로서는 또 이제 좀 제 자신이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 또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우리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주로 일하신 곳들이 대형 로펌들이었어요. 네, 국내 맞습니다. 대형 로펌, 캐나다 대형 로펌들인데 네. 법무법인 딜라이트가 아주 큰 로펌은 또 아니어서 네. 고민이 좀 되지 않으셨나요? 그 대형 로펌이 커버 못하는 데서 현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지 변호사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유롭게 또 효율적으로 그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딜라이트에서 제가 현지에서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같이 일하는 데 너무나 좀 편하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그 대형 로펌에 있으면은 그 컨플릭트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고객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캐나다의 그 대형 로펌이라면 또 거기서 서비스하는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혼자서 두 손님을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로서는 딜라이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컨플릭트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저희 고객이 더 좀 좋은 조건으로 또 좀 우수한 입장에서 그 상대랑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네. 법무법인 딜라이트랑 네. 또 캐나다의 아주 효율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늘 원래 했던
그 우리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현지에서 제너럴 카운슬,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 같이 업무를 도와드리는데, 그렇다면은 뭐 여러 방면으로 또 꼭 그 캐나다뿐만 아니라 또 특히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북미를 생각한다면은 뭐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 밴쿠버가 또 거기 같은 그 시간 그 타임존에 있다 보니까 또 다 가깝고 또 북미는 하나의 시장이다 보니까 또 좀 더 그 여러 방면으로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진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캐나다랑 미국은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서부터 FTA가 돼 있었고, 또 그 전서부터도 원래 하나의 그 시장으로 늘 그 대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은 캐나다랑 미국은 같은 국가번호를 씁니다. 1번.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게 다 그냥 익숙하게 그냥 다 영어권이고 또 같은 영미법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같은 시장으로 보시고 진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저는 변호사가 좀 그 나이에 비해서 늦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캐나다 가서 학교는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64년생인데 8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는 가을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제가 좀 6개월을 좀 월반한 그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는 좀 일찍 들어갔는데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학부가 저기 그 Human Biology, 그러니까 좀 생리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공대를 다녀서 기계과를 나온 다음에 그 캐나다 석유회에서 해서 동시에 일을 하다가 또 80년대 말에는 또 MBA가 되게 인기가 있어서 MBA를 한 다음에 금융권에서 좀 잠시 거의 2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러스쿨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변호사 업무는 지금 2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력을 보면 이제 디라이트 딱 적확한 인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것도 기술 쪽도 워낙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그것도 생물학이랑 기계공학, 게다가 경영에 필요한 MBA까지 하셨으니 정말 거기다가 이제 북미 지역을 커버하는 그야말로 전천후 변호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매력을 어디서 보셨나요? 네, 우선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이제 경험도 있고 또 좀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그 이제 사회 경험도 있고 또 고객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공간에서 법률적인 이슈만 갖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사업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딜라이트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선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그 고객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러펌을 본다 하더라도 규모는 작지만 제가 북미 시장을 밴쿠버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조익재 변호사님은 또 독일에서 또 같은 역할을 하시고 또 거기 현지에서 또 오랫동안 업무를 하시고 또 지금 동남아 시장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대형 러펌들이 더 큰 규모로 한다 하지만 그거에 드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1 더하기 1 해서 3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할 수가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제공을 하기에는 우리 딜라이트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로서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실까요? 뭐 저는 우선 모든 기업 관련된 업무를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로서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제가 또 뭐 제 경험으로서 또 제 자신이 또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기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딜라이트에 있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그 업무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력을 보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이력이 좀 있습니다. 캐나다의 현지에서
정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우선 어려서 이제 캐나다를 갔고 또 제가 또 캐나다에서 또 얻은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1.5세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계 캐네디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또 계속해서 한국과 캐나다를 위한 업무를 많이 했지만 좀 더 뭐 다른 그 기회로서 또 제가 또 운 좋게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캐나다의 제 출마한 지역구에서 이제 그 캐나다 3당 구조지만 거기서 이제 그 NDP,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제 신민당이네요. 뉴 데모크라틱 파티의 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그 당 대표랑 이제 싸워서 좀 그 현지 뭐 정치 전문가들로서는 제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에 3표 미만의 차이로 제가 당선은 안 됐지만 제가 충분히 좋은 경험을 했고요. 또 거기서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또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이 뭐였어요? 신 for the win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써갖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신을 뽑아라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겨야 됐나요, 그러면? 우선 저로서는 제 개인 목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1.5세로서 또 특히 캐나다 아무리 소수 민족이 많은 국가지만 우리 한국 동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낮았고 또 제가 변호사로서 또 좀 한 가지 캐나다에서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서 좀 그 후배들한테 또 좀 뭐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리천장이 있는데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도전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또 저로서 또 정치를 한번 참여하면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얻는 게 많겠지만 또 저희 후배들한테도 또 좋은 그런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선 도전했습니다. 예. 그 살아오신 이력을 들어보면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이민 가는 삶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땅에서 근데 생물학을 하다가 또 기계공학을 했다가 MBA를 했다가 변호사를 했다 정치까지 그리고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서 사실 이제 부티크 로펌 그리고 캐나다 변호사로서 한국 로펌이랑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변호사의 삶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하나의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Life happens while making plans.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하고 또 그 순간을 즐기면서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랄프 월도 에머슨이 얘기했듯이 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행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행하면은 다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각입니다. 좋은데요. 스타트업 하면 사실 국내 시장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이 가장 큰 아무래도 북미 시장을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 같은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본보기가 있기도 한데 북미 진출을 꿈꾸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북미 진출한다면 어차피 미국 시장을 이제 생각하고 진출하실 텐데 워낙 큰 시장이고 그렇지만 저로서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캐나다를 우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지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큰 시장이고 같은 시장이고 또 두 번째로서는 또 밴쿠버가 워낙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또 좋은 학교들도 많고 거기서 좋은 기술진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또 그런 임대료 모든 비용이 더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우선 그 캐나다라는 데가 되게 좀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저기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요즘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캐나다가 하나의 저기 뭐 나스닥 상장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TSX 벤처 익스체인지 상장하게 되면은 거의 그다음 단계로 나스닥 상장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또 TSX에서 상당히 또 벤처 기업들한테 유리한 그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는 요즘 그 IRA, 그러니까 Inflation Reduction Act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런 기업들이 그 생산이나 때문에 원료들을 미국이랑 자유 협력이 돼 있는 그런 유사한 그 시장에서 그 소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포스코인 경우에는 저기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같이 캐나다에 합작 회사를 설립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그 자동차 그룹이랑 그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원료를 사용해서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미국 시장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조건으로 뭐 자원 풍부한 캐나다에서 또 기술력이 풍부한 한국이랑 진짜 좋은 벤처로서 서로의 니즈를 저기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진출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많은 변호사 후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이 또 파트너 변호사님으로 조인하셨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를 꿈꾸거나 혹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 주니어 변호사들 그리고 네. 또 특히나 우리는 스타트업을 많이 보고 있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많이 돕고 있는 또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또 이제 법률 시장도 진행이 되겠고 또 우리가 고객에 갖고 있는 그 사업 계획 자체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나는 이런 변호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지 말고 특히 젊은 분들은 좀 마음을 넓게 갖고 이제 지금 많이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분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왜냐면은 공대를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주변 분들이 그 특허 관련 IP 변호사가 되라 그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로펌에서는 저보고 그 로펌으로서 이제 캐나다에서 아시아 진출 처음으로 많이 했던 로펌이라서 저보고 한국 시장을 생각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저는 이건 생각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섭섭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저로서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선 고객한테 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